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으로 가는 길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호영입니다. 오늘 제 세션에서는 기업 고객분들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AWS 서비스를 설치하고 또 구성하실 수 있는 아웃포스트, AWS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여기에 연결된 AW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로컬존, 그리고 AWS 웨이브랭스 이런 서비스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AWS의 하이브리드 서비스들이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고 왜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핵심인 AWS 아웃포스트, 그리고 또 아웃포스트에서 제공되는 AWS의 어떤 리전 내 서비스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비용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AWS는 현재 전 세계 26개 리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8개 지역에 추가 리전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한국 리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2개의 어베일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 가용 영역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가용 영역을 추가를 하면서 현재는 4개의 가용 영역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 중인 전 세계 26개 리전과 향후 발표될 8개의 추가 리전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고 또 다양한 글로벌 지역을 커버리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WS 리전과 좀 거리가 있는 지역, 또 그런 고객분들은 아마 사용자분들께서 낮은 응답 시간, 레이턴시에 대한 고민들이나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도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AWS는 현재 미국 내 16개 도시에 AWS 로컬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존 서비스는 AWS 서비스 중에서 핵심적인 컴퓨팅 서비스 EC2, 또 컨테이너 서비스가 되는 ECS나 EKS,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가 되는 EBS와 같은 컴퓨팅 또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자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를 시켜서 사용자분들한테 리전보다 월등히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서 전 세계 32개 도시에 로컬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AWS의 로컬존 서비스가 AWS 리전 외의 대도시에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드리고 또 해당 지역 사용자분들한테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웨이브랭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도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5G, 이런 5G 통신 사업자의 엣지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 일부를 직접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통신 사업자의 모바일 사용자, 또 5G 단말이 장착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 또 현장, 산업 현장에서 IoT 단말, 이런 것들이 낮은 레이턴시로 AWS의 웨이브랭스 존에 구축된 여러분의 서비스와 직접 통신을 하게 됩니다. 아래 로고에도 나왔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5G 사용자들이 AWS 내의 컨텐츠를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AWS 리전과 전용선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 또 CDN 서비스죠. 엣지 로케이션들이 모두 AWS 글로벌 백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로컬존, 또 웨이브랭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아웃포스트 역시 AWS 글로벌 백본에 직접 연결돼서 모든 AWS 자원들,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 로컬존이나 웨이브랭스, 그리고 AWS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AWS 리전의 일부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AWS의 인프라하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운영이 됩니다. AWS 리전 외 지역에서 AWS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통 AWS는 하이브리드 엣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드린 로컬 존이나 또 웨이브랭스, 그리고 AWS 아웃포스트가 이런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가 고객분들한테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대중화됐고요. 또 확산이 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시거나 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되지도 못하고 또 반드시 고객의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 남겨져야 되는 업무나 어플리케이션, 특히 데이터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로 레이턴시, 즉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들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고객의 네트워크 내부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죠. 하지만 외부 인터넷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라운드 트립, 즉 왕복 지연 시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현장이나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시는 MES, 또 AR, VR과 같은 사용자가 실시간성으로 작동시키셔야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연이 굉장히 서비스 품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 예를 들면 최근 많이 쓰고 계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또 뭐 데이터 분석이나 또 이미지 영상 처리, 이런 서비스를 또 쓰고 싶으셔도 발생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네트워크로 전송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커서 고민스러우실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고객분들의 비즈니스가 적용받는 이제 규제, 법규, 흔히 말해서 컴플라이언스나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리나 운영하는 것을 데이터가 해당 조직이나 국가, 이 외부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뭐 하이테크, 금융,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요건이 해당이 되죠. 이런 요건들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못하고 반드시 온프렘에서 사용돼야 되는 유형의 서비스들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대부분의 웹 기반의 서비스, 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은 AWS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동작하고 이미 수많은 고객분들이 AWS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비즈니스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전 세계 26개 리전을 활용하시거나 또 로컬 존이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AWS 로컬 존을 통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로 전환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앞서도 언급드린 낮은 응답 시간, 낮은 레이턴시 요건이 필요한 경우하고요. 온프레미스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꼭 필요한 고객들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가장 어려운 이런 분야들을 고객분들께서 어떻게 AWS와 협력을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온프레미스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직접 사용하고 계시죠. 또 퍼블릭 클라우드, 흔히 말하는 AWS 클라우드 역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죠. 일반적으로 이런 서로 다른 유형의 두 가지의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걸 우리는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AWS가 바라보는 하이브리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실은 다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AWS는 리전과 동일한 환경을, 또 리전이 없는 대도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5G 통신 사업자의 엣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을 좀 해드리고요. 리전과 완전히 동일한 인터페이스, API, 또 관리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의 핵심적인 가치들입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장 어려운 분야였던 낮은 지연, 레이턴시라고 아까 언급드렸는데요. 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또 데이터 상주 요건을 준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AWS는 리전이 없는 대도시에 로컬 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통신사의 모바일 사용자나 모바일 단말과 같은 낮은 지연 시간을 위해서 웨이브랭스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인 AWS 아웃포스트는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내에서 AWS 리전과 완전히 동일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고객 내부의 데이터와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일한 아주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실제 고객의 레귤레이션이나 컴플라이언스를 모두 충족시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요건이나 또 서비스 대상의 위치, 또 유형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한국은 아직은 아쉽게도 로컬 존 서비스는 제공해 드리지 않고 있고요. 아웃포스트하고 통신사업자와 연계를 한 웨이브랭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될 텐데요. 온프레미스에 구축을 하게 되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포스트 실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보시는 슬라이드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AWS 아웃포스트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쉽게 보셨던 42U 렉하고 동일하게 표준 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렉 가장 상단에는 이제 여러분들 고객사분들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연결하기 쉽게끔 피지컬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옵틱 패치 판넬이 있고요. 또 AWS 리전, 그리고 고객분들의 네트워크가 이제 직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백지 기반의 이중화된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네트워크 스위치가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필요할 텐데 아웃포스트 서버 렉 안에는 EC2 컴퓨팅 노드하고요. 또 블락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EBS, 또 S3 스토리지 노드가 제공이 되고요. AWS 리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장비가 제공이 됩니다. 혹시 이걸 좀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자료 하단에, 우측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직접 가보시지는 못하지만 3D 투어를 통해서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실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현재 한국 리전만 하더라도 160가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큰 리전 같은 경우는, 미국 리전 같은 경우는 200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WS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 안에 있는 서버렉을 딱 뜯어서 여러분들의 고객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규모가 리전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하는 것들은 조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WS 아웃포스트 상에서 직접 구동되는 서비스는 EC2, 또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 EKS 같은 컴퓨팅 서비스들, 컨테이너 서비스들,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앞서 블록 스토리지 말씀드렸는데 EBS라고 하는 GP2 기반의 블록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고요. 또 많이 쓰고 계시죠? AWS S3 서비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 RDS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레디스나 멤캐시 기반의 인메모리 서비스, 이런 것들도 또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 하둡 쓰시겠다라고 하면 하둡 클러스터 기반의 EMR도 구성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RDS 같은 경우에는 리전 대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MySQL이나 포스트그래, 또 MS SQL, 이런 엔진이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모니터링이나 또 보안 감사 많이 고민하실 텐데 AWS 운영하시면 주로 클라우드 와치 많이 쓰실 겁니다. 클라우드 와치 동일하게 쓰실 수 있고요. 또 VPC 플로우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제 API 오디트 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동일하게 아웃포스트 상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데이터 센터 안에 코드 기반으로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데브옵스도 많이 채용하실 텐데 이때 많이 경험해 보셨던 클라우드 포메이션, AWS의 인프라 as a code가 되죠. 이것도 동일하게 아웃포스트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AWS 아웃포스트를 로지컬하게 전체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객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AWS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과
서비스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리전의 일부로 동작되고 관리됩니다. 온프레미스 네트워크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 네트워크와 연결을 위해서 좀 어려운 용어인데 로컬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하고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고객 네트워크하고 직접 연결시키실 수 있습니다. 리전에 생성한 여러분의 가상 데이터 센터, 흔히 우리가 AWS의 VPC라는 용어를 쓰는데 온프레미스의 아웃포스트로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리전의 가용 영역과 마찬가지로 아웃포스트 상에 서브넷을 그대로 생성하게 되고 콘솔에서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EC2,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팅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실 수가 있고요. 물론 몇 가지 서비스들은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을 해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의 일부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리전하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서비스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서비스 링크는 인터넷 또는 전용 회선인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인터넷 회선을 연결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전용 회선을 연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링크의 대역폭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500Mbps를 요구를 하고요. 또 아웃포스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 플레인을 제외한 대역폭을 전부 데이터 플레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용 회선이나 인터넷 회선 안에서 제어부, 데이터부가 다 가지고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온프렘과 AWS 리전 간에 데이터의 암호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AWS 리전과 고객사에 설치가 된 AWS 아웃포스트는 항상 VPN을 통해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려를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AWS 아웃포스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된 다음에는 트래픽 흐름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하고 같습니다. 리전에 생성된 VPC로 향하는 트래픽이나 또 AWS 아웃포스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트래픽은 앞서 계속 소개해드린 서비스 링크를 통해서 리전으로 전달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도 동일합니다. 현재 AWS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리전에서 쓰셨던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또 시큐리티 그룹 그대로 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AWS에서 유일하게 아웃포스트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로컬 게이트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고객사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도 지정하시고 온프레미스하고 연결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AWS가 지난 리인벤트에서 아웃포스트 렉의 후속작으로 아웃포스트 서버 렉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U짜리, 2U짜리 렉 마운트를 이제 고객사에 42U 큰 렉으로 가는 게 아니라 1U, 2U짜리 렉으로 그대로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 한국은 하반기에 이게 배포되고 설치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1U, 2U짜리 서버는 어디에 쓰느냐? 쉽게 생각하시면 설치 쉬운 곳, 또 공간적 제약이 있는 곳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리테일 스토어나 또 브랜치 오피스, 의료기관이나 뭐 공장, 또 물류센터에서 갖다 놓으시고 커넥티비티만 연결하면 AWS 콘솔에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는 사용하시다 보면 자주 들으셨던 모델이 있죠. 책임 공유형 모델이라고 해서 고객과 또 AWS가 함께 이 자원에 대해서 보안이나 운영에 대한 책임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웃포스트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틀린 게 하나가 있죠. AWS 리전에 있는 서비스들은 AWS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AWS가 모두가 다 관리하고 운영하지만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는 고객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보안이나 또 운영 환경, 통제, 보안 쪽이죠. 또 이런 것들을 전부 고객분들이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또 설치된 아웃포스트가 리전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서 계속 소개해드린 네트워크 링크, 서비스 링크에 대해서 안정적인 연결 유지는 고객의 몫으로 책임이 추가된다는 점이 약간 틀린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아웃포스트는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의 로고들은요, 이제 고객사분들께서 동의를 하셔서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로고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 고객들도 한두 개 눈에 보이죠. 뭐 더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PR에 어나운스 해도 동의를 해주셨던 고객들이 몇 군데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에 담아왔고요. 자, 이제 아웃포스트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렸고, 논리적으로 또 물리적인 구성 아키텍처를 좀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안에서 서비스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앞서서 AWS 아웃포스트가 AWS 리전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들이 좀 제한된 종류의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컴퓨팅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M5, 즉 범용적 컴퓨팅, 또 C5라고 하는 컴퓨팅 인텐시브한 것들, R5라고 하는 메모리 인텐시브한 것들, 또 GPU를 많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G4DN이나 또 SSD나 이런 고성능의 NVMe 스토리지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i3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스토리지는 EBS,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웃포스트를 쓰시게 되면 또 하나의 고민이 컴퓨팅뿐만 아니라 DB 쓰시겠다는 생각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AWS의 이 클라우드형 완전 관리형 DB들이 워낙 많은 인기를 끌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웃포스트에서도 꼭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가용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전의 RDS하고 대비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세션에서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슬라이드 하단에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MySQL, 또 PostgreSQL, 그 다음에 MS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제공되기 때문에 뭐 고객분들이 쓰시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아웃포스트에서 RDS 인스턴스를 쓰시기 위해서, DB 인스턴스를 쓰시기 위해서는 M5 또는 R5 타입의 인스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RDS를 운영하시려면 리전과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운영은 AWS가 책임을 지고요. 고객은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타임 투 마켓 또는 지금 당장 쓰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간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관련된 서비스에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ECS EKS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는데, 쿠버네티스를 쓰시다 보면 제어부와 데이터부로 분리가 되거든요. 이제 보통 제어부를 쓰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제어부는 AWS 리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부만 고객의 아웃포스트, 즉 고객 온프렘 쪽에 AWS 구성해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고 응답 시간도 굉장히 낮게 해서 온프렘에서 쿠버네티스 쓰시는데 러닝 커브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클라우드의 완전 관리형 기반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큰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MSA를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아웃포스트를 통해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컨테이너, 또 쿠버네티스 완전 관리형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 상에서 제공되는 몇 가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를 아웃포스트에서 바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S3를 아웃포스트에 올리면서 RDS에 대한,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냅샷을 뜨서 백업을 로컬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인스턴스에다가 바로 백업을 올리고 장애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죠. AWS 아웃포스트는 고객이 요청하신, 주문하신 캐파시티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또 고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모니터링이 필요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통 HCI라고 하면 구축하신 다음에 또 모니터링에 대한, 또 프로비저닝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AWS는 AWS 리전 콘솔에서 제공해드린 클라우드 와치를 그대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러분들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자원의 현황을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또 용량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관리 콘솔을 그냥 AWS 콘솔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싹 사라집니다. 보통은 온프렘에서 데이터 센터 안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HCI를 구축하신 다음에 그거 이외에 관리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하실 때 너무 힘들어하고 비용도 많이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AWS 같은 경우는 아웃포스트를 온프렘에 설치하시면 관리 콘솔을 따로 구축할 필요 없이 그대로 AWS 콘솔 화면에 계정 로그인만 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포스트 굉장히 좋은데 비용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아웃포스트 비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WS 장점이라고 하면 A라는 고객한테 100원 해드리고 B라는 고객한테 70원 해드리고 이런 게 없죠. 콘솔에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누구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가격이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이 가격은 A 고객이나 B 고객이나 동일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숨길 것도 없고요. 바로 콘솔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죠. AWS 아웃포스트는 크게 컴퓨팅 비용하고 스토리지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제가 샘플로 여기 그려놨습니다만 따로 보실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컴퓨팅이 얼마고 또 스토리지가 얼마인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웃포스트 렉, 또 컴퓨팅 용량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토리지를 추가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또 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있는 그 스킬을 보시고 가격이 어느 정도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3년, 또 5년 단위로 계약을 구성하셔서 연장하시거나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AWS 아웃포스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일관된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해서 거의 모든 온프레미스 또는 엣지 로케이션에 AWS 인프라나 또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해주는 완전 관리형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웃포스트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AWS가 자랑하는 안정적이고 굉장히 범용적인 서비스를 확장시키시기도 하고 손쉽게 실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1U, 2U짜리 아웃포스트 서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폼팩터 자체도 대형 렉에서 또 조그만한 1U, 2U까지 다양하게 워크로드에 따라서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장점으로 꼽는다고 하면 굉장히 친숙하다는 점입니다. 어디서나 보실 수 있었고 또 어디서나 프리크레딧 가지고 들어가서 경험하셨던 그 서비스 콘솔과 도구들 API를 사용해서 온프레미스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레귤레이션, 규제들에 대한 부분, 데이터 처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는 부분들, 또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응답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하셨다면 지금 현재 AWS 아웃포스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손쉽게 하시고 또 손쉽게 또 구축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더 이상 힘들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HCI, 또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 처리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의 AWS 클라우드를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확인해 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